증시를 살펴보기 전에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 첫 번째 주 월요일이나 장을 시작할 때는 항상 이걸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저번 주 증시가 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시면은 저번 주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이제 800선까지 다시 한번 갱신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강세를 다시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님이랑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볼 건데 네. 기본적으로 경제 지표가 호조로 반영이 돼야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높은 값으로 반영이 돼야 호조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 비농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낮은 값으로 하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거를 어떻게 보게 되면 재료로서 호재의 재료로서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지표에 대한 개념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강세를 보여줘야 호재로 반영이 되고 그게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번 지표 발표 같은 경우에는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호재로 반영이 됐는가 이 부분부터 좀 따지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선 두 가지 측면을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에 대한 증시 원동력과 두 번째는 간단해요. 현재 증시, 즉 미국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차근히 설명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이제 일봉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스닥이 엄청나게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나스닥이 이제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한번 무너졌던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1년 정도 주기를 통해서 나스닥이 14,000포인트까지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연간 신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날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아나운서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증시가 올라가려면요. 네. 증시가 올라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유동성은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이 쏟아져 내려와야 그만큼 저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당시 코로나 팬데믹 때는요. 네. 사실 이제 경기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네. 고용 지표도 무너졌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무너지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도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미증시는 투자하기는 좋지 않았거든요. 돈이 들어오기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상승치를 다시 한번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매력도를 보고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미래성을 보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안 보려면 좀 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매력도가 상당히 적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증시가 너무 좋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제 증시 원동력을 보일 수도 있었던 거는 바로 연준에 대한 부양책이었거든요.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증시가 사상 최대치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치가 6,600선까지 내려오면서 나스닥은 이제 그때 당시 거의 뭐 3%대 하락을 뭐 매일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뭐 주식에서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미할 수 있으나 선물에서 3%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진폭이에요. 변동성이죠. 이제 그 정도의 계속적인 이제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니까 미국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 GDP 1위 국가가 어디죠, 아나운서님? GDP 1위 국가가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뭐 가장 제일 잘 사는 나라라 볼 수 있고 증시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 볼 수 있는데 이 미국이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면은 전 세계적인 그 팬데믹이 아니라 빅쇼트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증시 급락이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중앙은행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만약에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적인 혼란이 오겠구나. 그럼 일단 경제는 지금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못 잡더라도 주요 주가 지수라도 잡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앙은행이 막대한 자금을 증시에 쏟아붓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양적 완화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스닥의 주요 상승 원동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돈인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돈 찍어내서 그거 가지고 다시 증시에 풀어버리고 이걸 반복했기 때문에 증시가 이만큼 주고 상승을 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준에서 증시에 돈을 뿌리겠다는데 믿고 투자할 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상승세와 함께 14,000포인트라는 고점을 달성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증시의 원동력을 살펴봤고 두 번째죠. 그럼 이 증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즉 현재 하고 있는 부양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 정말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일이 며칠 전에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바로 옐런이 한번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 해야 하겠다 된다. 얘기를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뷰 내에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때 뭐 그 인터뷰를 했던 그 행사가 뭐 시장의 주요 이벤트도 아니었습니다. 뭐 FOMC라든지 뭔가 시장이 좀 기대하는 뭔가 이제 이벤트가 아닌 단순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단순한 인터뷰, CNN에서 나오는 인터뷰였었는데 거기서 옐런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 당시 이제 엄청난 급락세를 보여준 거죠. 왜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다시는 부양책을 못하니까. 네. 부양책을 못하면 이 증시에 올렸던 기반이 무너지는 거니까 사람들은 경계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강한 하락세가 나온 거고. 자, 아무튼 근데 증시가 다음 날 이제 비농업 지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치보다 높아야 호재로 반영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밑값을 돌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호재로 반영되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관한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으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막대한 자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에서 빚이란 말이에요. 채무죠. 채무가 쌓이게 되면 증시가 아무리 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더라도 훗날에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시의 부양 때문에 미국의 빚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엄청 늘어났다. 근데 연준은 또 이래요. 하지만 이 부양책이 없으면 증시가 무너질 건데,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는 게 현재 지금 부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연준의 가장 이상적인 바람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부양을 정리를 하되 증시가 크게 타격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연준의 가장 큰 이상적인 생각이겠죠. 지금 채무는 쌓이고 있고 이 채무를 어떻게든 추후에 좀 리스크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이 부양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로 돌이키는 것. 즉 이 양적 완화를 회수하는 것이 이제 이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돈을 회수하는 거죠. 리스크 없이 이 출구 전략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내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에서 완전 고용이라는 것을 내걸어요. 내용 뜻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연준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부양은 계속적으로 할 건데 언제까지 할 거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고용이 도달했을 때 할 거야. 그렇죠? 그럼 고용 지표가 호재일수록 증시에서는 불안에 떠는 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은 연준이 이 부양책을 빼버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증시는 무너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번 비농업 지표가 어떻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비농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 아직까진 고용이 안정화 단계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진 시장에서 이 긴축을 앞당길 수 없겠구나. 다시 한번 투자할 만 나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호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연준의 생각과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입장이 맞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증시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뭐 미증시 개장하게 되면은 뭐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차트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단기 이평선 5일선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전일 이제 시가선도 같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500선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시장에 대한 내용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매수 구간으로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가지고 다만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약간 매도 관점으로 좀 퉁해서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끝내겠습니다.